오늘은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박히고 있는 수렵 액션 장르의 최신작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즐겨볼까 합니다. 좀 색다른 방법으로요. 와일즈에서 가장 약한 무기가 뭘까요? 인풋렉의 조충곤, 총없는 이쑤시개 랜스, 당연히 해머. 당신들 누구야? 여기 왜 들어? 다시 말해봐. 제일 약한 무기가 뭐라고? 걸렌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걸렌스를 잡아본 적이 없기에 제 플레임 타임 1위인 활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알리에서 장난감 활을 하나 구매해주고 빠르게 조립을 해줍시다. 그럼 이제 이걸로 어떻게 모논을 할 거냐? 화면에 나타나는 몬스터를 실제로 써봤자 망가지는 건 제 모니터나 TV밖에 없을 테니 활을 컨트롤러로 개조시켜 볼 겁니다. NES나 위 등의 300개 낀 키트를 살펴보면 기존의 컨트롤러를 활용하거나 해당 버튼들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저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려 한 흔적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활에 구멍 뚫고 버튼을 박아 조작 신호를 수집하고 이를 블루투스로 통신하면 활 형태의 컨트롤러가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그렇듯 이면지를 꺼내줍시다. 이번엔 설계 전에 요구 조건부터 정리해보죠. 와일즈의 활에 사용하는 버튼은 A, B, X, Y 등을 포함해 총 11가지. 거기에 이동을 위한 조이스틱과 에임을 위한 자이로 센서를 추가해주면 필요한 IO들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패드나 키보드와는 다르게 활을 잡을 때 쓰는 손은 왼손 하나이기에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선별하여 왼손에 닿는 범위에 몰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왼손의 엄지는 조이스틱에 고정되어 있으니 이를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몬스터와의 전투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키들은 회피, 사격, 조준, 병추가, 집약금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남은 손가락은 4개, 어쩔 수 없이 사격은 오른손에 전가를 시키고 조준은 자이로 센서에 맡기면 기가 막히게 한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수치 설계 툴은 아니지만 3D를 다룰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인 블렌더를 켜주고 대충 끄적였던 컨셉 디자인을 한번 그려봅시다. 저도 못 알아보는 멋진 설계도를 바탕으로 3D 작업을 진행해줄 건데 파트별로 간단하게만 짚어본다면 중요한 입력기인 조이스틱, 엑스박스 조이스틱 부품을 기반으로 수치를 잡고 그 외에는 자주 필요한 스위치들을 조이스틱 우측과 하부에 배치, 비전투 행동 혹은 회복 등에 사용되는 키를 빠르게 누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상부 빈 공간에는 MPU 6050 자이로 센서를 위한 자리를 남겨주고 뒷면엔 검지와 중지로 누릴 수 있는 엔드 스위치를 배치하여 왼손의 그립에 버튼이 알맞게 배치되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테스트 출력을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품이 맞지 않으면 수정. 이렇게 활의 손잡이 부분을 연장하여 붙여두면 조금 이상한 그립이 되겠지만 모든 부품을 활에 붙여둘 수는 있겠죠. 세 번째쯤에 와서야 그나마 좀 봐줄 만한 친구가 나오기 시작해서 스위치와 조이스틱을 붙이기 전에 프린팅 부품들을 후가공해 주었습니다. 프린트가 아주 허접이라 서포트 떼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름이라 카메라 대용인 폰이 너무 뜨거워져서 계속 꺼지네요. 하여튼 주문한 부품들이 왔으니 언박싱을 붙여주고 적절한 위치에 정리해둔 후 설계한 대로 부품들을 배치하고 글루건으로 단단히 고정해줍시다. 자이로 센서는 프린터가 좀 일그러지게 뽑아 안 들어갈 것 같으니 겉부분을 조금 잘라내주고 사용되는 핀들만 땜질로 선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음엔 상판의 스위치들, 그라운드는 하나로 묶고 신호선만 노란 선으로 뽑아 정리해준 후 조이스틱 역시 전원과 그라운드를 따로, 그리고 신호선을 노란 선으로 뽑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판에 사용한 엔드 스위치와 상판 조이스틱의 공통된 선을 묶어주고 점검을 해보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자이로 센서의 외곽을 너무 잘랐는지 내부에 구리선이 노출되어 버렸더군요. 바로 테스트를 위해 분리해서 따로 땜질하고 테스트 보드로 돌려보았습니다. 아무 신호가 잡히지 않네요. 혹시나 프로그램이 문제인가 싶어서 새로운 보드를 가져와 연결해보니 네, 부품을 잘못 샀어요. 6050이 아니라 6500을 샀네요. 읽어보고 살아. 보드의 I2C 주소를 통해 해당 부품의 번호를 재확인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다시 넣어주니 정상적으로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배선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활의 손잡이 부분을 뜯어서 구멍을 내준 후 스위치와 배선을 따주고 역시 공통된 선을 묶어서 핀을 단일화 시켜주었습니다. 고장난 자이로 센서 역시 교체해주고 활에 잘 부착시켜주면 얼추 외부의 형태를 갖춰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조이스틱이 잘 움직이도록 나사를 조정해주면 아주 즐거운 배선 타임이 시작될 텐데 여기서 제가 오만을 하나 범했습니다. 아까 IO를 설계할 때 보니 제 개발보드의 핀이 조금 남더군요. 그건 좀 아쉬운데? 하면서 생각난 게 화살의 잔량을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부품을 추가하게 됩니다. 부품의 이름은 7세그먼트.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던 층수를 표시해주는 아주 간단한 LED 부품입니다. 이걸 추가하기 위해 배선을 또 따주고 풀마 방향도 헷갈려서 다시 뜯기도 하고 입력과 출력에 사용되는 핀을 재설계하고 이에 따른 핀을 일일이 다시 찍어보며 이게 선이 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발생하죠. 모든 배선을 완료하고 전원을 켜니 보드가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제 오만으로 추가한 부품이 너무 많은 전류를 사용해서 보드에 있던 전압 컨트롤러 부분이 완전히 타버리더군요. 원래는 3.3V를 뱉어야 되는 핀이 5V를 그대로 출력하며 다른 부품들의 동기어진을 누르기에 전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2시. 지칠대로 지친 정신은 문제를 찾은 것에 만족하고 다음날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보드를 교체하고 문제가 된 세븐 세그먼트를 제거, 통합해둔 선도 다시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시 컴퓨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주고 설레는 마음으로 블루투스를 켜보니 보드가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게임기로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장치에서 속성을 열어보면 야무지죠? 이걸 스팀 프로그램과 묶어 인식시키고 부속 배터리를 연결해주면 몬스터 헌터 활 시뮬레이터 완성입니다. 이번엔 장난감 활을 컨트롤러로 개조시켜보았습니다. 확장된 조그마한 하드웨어였지만 그로부터 케이스까지 전부 만드는 건 익숙하지 않아 상당히 불편하게 설계되어 아쉬운 점이 좀 남더군요. 프로토타입이니까요.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 다음에 더 발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운영해온 2년간의 발자취, 그 여정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실리였습니다.